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전기전자 및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전망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 정말 이제 AI의 어떤 수혜 여부로 인해서 전기전자를 포함해서 모든 테크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가 명암을 달리했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전기전자 업장 내 주 아이디어는 이 AI의 수혜가 반도체 중심으로 좀 일어났었다라면은 내년에는 전기전자 쪽으로도 좀 그 훈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년에도 테크 전체 수요의 핵심은 결국 이제 AI에서 나올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2023년 이후에 국내외 생성형 AI 관련된 서버 투자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해당 수의 테크 업체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좀 한 지난 10년 정도의 서버 시장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2016년에서 2018년 그때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주춤하다가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격 수업, 재택근무에 이런 따른 이제 데이터가 급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2년 정도 쉬다가 이제 2023년 하반기 이후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 AI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구간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전통 서버의 규모와 AI 관련된 서버의 규모거든요. 근데 당연히 전통 일반 서버의 규모가 훨씬 더 컸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AI 관련된 서버의 시장 규모가 전통 서버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가 AI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면서 일반 서버 시장을 추월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수혜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일어났었다면 올해 및 이제 내년에는 전기전자 업종으로도 AI 관련된 수혜가 좀 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테크 업체들이 AI 수혜 여부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차별화된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워낙에 이번 AI 수요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유사 업체인 AMD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23년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그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국내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이제 GPU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3년 하반기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퀄컴과 인텔의 주가를 가져와 봤는데요. 퀄컴이랑 인텔 같은 경우에는 23년 초에 이제 챗GPT가 공개된 이후에 이런 AI 관련된 많은 관심들이 생기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올해 연초에 있었던 CES 때도 인텔과 퀄컴의 기조 연설이 동시에 있었던 행사였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별다른 주가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초반에는 인텔이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인텔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파운드리 쪽 관련된 이런 적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퀄컴이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됐었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만 머무르지 않고 PC 쪽으로도 관련된 CPU를 내놓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주가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와 해외 글로벌 모든 테크 업체들이 AI 관련해서 주가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는 계속 이쪽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사 합산의 캐펙스 같은 경우가 23년에서 24년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관련된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디램이 이런 쪽의 수혜를 많이 누렸죠. 아울러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GPU 로드맵을 2026년, 2027년까지 수립해 두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B100, B200이라던가 AMD의 MI325 제품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양산돼서 내년 한 해를 맞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각각 B300이나 R100 그리고 이제 MI355X나 MI400 같은 제품들이 다 지금 로드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PU가 출시되는 만큼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HBM을 필두로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가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기전자 부문에서도 AI 관련해서 조금 주가의 어떤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애플을 예로 들어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 요 정도 이 주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년 연초 이후로 한 24년 한 5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플이 이런 식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인 거는 결국 AI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형성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24년 이제 4월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6월 10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로 명명되는 AI가 공개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조차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로 주가가 향방을 달리했다라는 것들이고요. 애플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B2C 컨슈머 제품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이제 소비자한테 이미 디바이스가 다 전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어떻게 구현해낼지가 사실 애플한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오픈을 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같은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AI 언어 모델 대비 벤치마크 지표상으로 우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AI 관련된 기대감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조차도 AI 수혜로 인해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보여드렸고, 그러면은 AI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 수혜가 어느 쪽에 있었냐라는 것들을 조금 사례 점검을 해볼 텐데요. MLCC 부문도 AI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 수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좌측표에 이제 저희가 표현해 드린 것처럼 일반 서버와 하이엔드 AI 서버의 스펙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CPU도 그렇고 가속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HBM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전력, 파워 모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W가 2개 정도 들어간다면 하이엔드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3000W짜리가 6개 정도 들어가는 정말로 고전압을 요구하는 그런 서버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성형 AI가 요구하게 되는 높은 전압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고압 및 내열에 특화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부가 MLCC 수요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높다 보니까 MLCC 탑재량이 일반 서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지금 증가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는 AI 서버로 인해서
P와 Q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글로벌 MLCC 업체들의 산업기기양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지난 1년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측 차트에는 삼성전기의 어떤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삼성전기의 이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이 산업기기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블렌디드 ASP가 이제 개선되는, 그리고 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MLCC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기판 부문에서도 AI 수혜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판 시장을 잠깐 지난 한 4, 5년 정도를 리뷰를 해보면, 글로벌 기판 시장 자체는 2019년을 하반기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도 나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기판 아이템 중에서도 패키지 기판의 시장률이 굉장히 양호한 시장 성장률을 보였죠. 보시면 이 짙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20년에 25%, 21년에 42%, 그리고 22년에도 20%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판이 패키지 기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뿐만 아니라 모든 이 IT 기기 및 테크 업종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었고요. 이제 올해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구간인데, 요 2024년 회복되는 이 구간에서 지난 3, 4년 이상 기판 내에서 주인공이었던 패키지 기판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18층 이상의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불리는 MLB와, 그리고 이제 주로 스마트폰용 기판에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HDI라는 요 두 가지 영역에서 높은 시장 성장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미 고다층 MLB 쪽이랑 HDI 쪽은 AI 수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누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가 당연히 내년, 후년에도 일정 부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이 반도체 대면적화, 그러니까 AI가 이제 점점 접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AP나 어떤 CPU의 대면적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 기판은 수혜를 누릴 거라고 저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MLB와 HDI 시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판 내에서 가장 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 가지 영역이 패키지 기판과 MLB와 HDI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판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누리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고요. 사례를 조금 들고 와 보면, 그 우리나라 업체인 이수페타시스와, 그리고 이제 대만 쪽의 우스프린티드와 다이나믹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 관련된 PCB, HDI, MLB 매출액이 굉장히 양호하게 증가를 해왔고요.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같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스프린티드 같은 경우에도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전방산업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고, 주가도 같이 잘 움직였고요.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HDI 매출액이 지금 23년 2분기, 3분기 이후로 매 분기 증가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주가 동반 상승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도 전기전자 내에 기판 쪽 수혜가 뚜렷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AI 관련된 기판 같은 경우에를 조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주목받고 있는,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기판 중에 하나는 OAM 기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가속기 모듈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AI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필요한 어떤 고속 통신, 그리고 이제 연결의 유연성, 그리고 이제 냉각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최적화시켜 놓은 폼팩터가 이제 O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판이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기판 중에 HDI라는 기판이 여기에 이제 많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속기 시장에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들이 쓰고 있는 가속기의 기판으로 이 폼팩터, OAM 폼팩터를 채택하고 있고요. 주로 AMD나 그리고 이제 AMD 외에 앞으로 이제 이 가속기 시장에서 이제 조금 활약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ASIC 기반의 칩들이 이 OAM 기판을 채택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해당 시장이 물론 양호했고요. 앞으로도 양호할 수 있고 이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는 기회들이 국내 업체들에게도 실제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시장에서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기판 시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 PCB에 대한 관세를 25% 정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관세 면제가 되다 보니까 제재가 완화된 바 있으나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기존 관세가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로 중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를 또 추가적으로 50%까지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기판 쪽에 대한 제재도 강해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관련된 이런 기판 시장의 성장과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시장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었던 중국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설 자리가 조금은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도 이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외의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그리고 이제 베트남 지역으로 지금 최근에 기판 업체들의 증설이 한 최근 2, 3년 동안 많이 포착이 됐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더 그래도 괜찮은 거는 저희는 어차피 중국 외의 지역에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기판 업체들을 찾을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국 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눈에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충분히 그를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종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종목을 하나 추천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MLCC와 이 기판 모든 시장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가 MLCC와 패키지 기판의 어떤 기본적인 업황 회복 기조와 더불어 AI 비중 확대를 통해서 올해 이제 증익을 했고요. 아마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4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매우 가시성 높게 2024년 증익을 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증익 가시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LCC가 이제 PQ 동반 수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고객사향으로 CPU랑 GPU용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온디바이스 시장이 조금 더 개화가 되면 관련해서 CPU나 AP가 대면적화 될 거고 또 그에 따른 수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겠죠. 이 차트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기의 MLCC와 패키지 기판 내에서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 아무래도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AI 관련된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요. 보시면은 삼성전기 MLCC 내에서 산업기기가 21년, 22년도까지만 해도 15, 16%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거의 20%에 육박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4%포인트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혜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그 수혜 때문에 이 비중이 늘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패키지 기판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21년, 22년도까지만 해도 서버에 노출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작년에 6%로 올라오더니 올해 바로 13, 내년 19 거의 매년 6%포인트 이상의
비중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AI 관련된 수혜주로서 삼성전기를 조금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가 22%, 내년 같은 경우가 30%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중으로 주가가 지금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평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사 매출액으로 따로 이제 환산해서 보여드리면 전사 매출액에서 AI 관련된 비중이 올해 7%, 내년에 이제 10%로 증가될 것 같고, 이게 연간이기 때문에 사실 25년 3, 4분기로 놓고 보면은 우측 차트에 보고 계신 것처럼 10%도 사실 훌쩍 넘어서는 정도의 비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주가는 거의 PBR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0.9배를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적 퍼포먼스와 주가 간의 이 괴리를 잘 활용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내 최선호 종목까지 말씀드렸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사실 매우 힘들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의 모든 테크 업체들 주가의 향방이 AI로 인해서 갈렸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실적까지 좋아지는 업체들은 분명히 또 우리가 저평가 종목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는 오늘 삼성전기 한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더 생겨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